남성에게서 진정으로 어리석음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의 징후를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들에게서 무지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행동 패턴을 밝혀냈다. 이러한 징후들은 관계와 경력, 그리고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함정과도 같다. 한 남자를 진정으로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그의 지능이 아니라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점은 우리 중 누구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융이 발견한 7가지 결정적인 징후와 그것들이 당신의 삶이나 주변 남성들의 삶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첫 번째 징후, 생각하기 전에 반응한다. 인간 심리의 깊은 곳에서 칼 융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를 발견했다. 융적 관점에서 어리석은 남성은 일관되게 위험한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하기 전에 반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충동적인 행동은 단순한 성격적 특징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파괴의 파문을 일으키는 심리 발달의 근본적인 결함이다. 도전, 비판,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지 못한 남성은 성찰이라는 결정적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즉각 행동이나 감정으로 뛰어든다. 그의 신경계는 숙고에 멈춤 없이 자극에서 반응으로 곧장 이동한다. 융은 이러한 패턴을 인간을 동물적 조상과 구분하는 고등사고 기능을 우회하는 미발달된 자아 콤플렉스의 증거로 보았다. 이러한 반응성은 수많은 해로운 방식으로 나타난다. 대화에서 충동적인 남성은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며 진정으로 듣기보다는 이미 답변을 구성하고 있다. 관계에서는 맥락을 이해하기도 전에 모욕으로 인식된 일에 폭발한다. 비즈니스에서는 신중한 분석 대신 감정적 자극에 근거한 즉흥적 판단을 내린다. 그의 세계는 사려 깊은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무릎 반사적인 반응들의 연속이 된다. 융은 이러한 패턴이 종종 취약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했다.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그는 불확실성이나 도전적인 감정과 함께 머무는 불편함을 회피한다. 생각 없는 반응은 복잡한 감정을 처리하거나 자신이나 상황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더 깊은 작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된다. 충동적인 남성은 종종 반응 속도를 지능과 혼동한다. 그는 자신의 빠른 반응이 정신적 예리함을 보여준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복잡성을 다룰 수 없는 무능력을 드러낸다. 융적 틀에서 진정한 지능이란 즉각적인 판단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여러 관점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이 반응적인 남성이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패턴은 후회의 피드백 고리를 만든다.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남성은 성급하게 내뱉은 말이나 충분한 숙고 없이 내린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과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에서 배우기보다는 그는 종종 외부 상황이나 타인이 자신을 그렇게 반응하게 만들었다고 탓하며 무책임의 패턴을 더욱 공고히 한다. 융은 지혜로 가는 길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다. 어떤 이들은 이를 마음챙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멈춤은 무의식의 의식과 소통하도록 하여 직관과 이성적 사고를 통합하게 한다. 어리석은 남성은 이러한 능력을 결코 발달시키지 못했다. 대신 그는 끊임없는 반응성 속에 갇혀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감정적 촉발 요인을 인식하고 반응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멈추는 법을 배움으로써 남성은 융이 심리적 성숙에 필수적이라고 본 성찰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는 감정 반응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성적 사고와 통합하여 더 현명하고 절제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각하기 전에 반응하는 남성은 그의 실제 나이나 직업적 성취와 관계없이 심리적으로 영원히 아이로 남는다. 그의 충동성은 의미 있는 성장을 가로막고 타인 및 자기 자신과의 더 깊은 연결 가능성을 훼손한다. 융이라면 진정한 성인은 반응하는 법이 아니라 대응하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된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 구분이야말로 지혜와 어리석음을 근본적으로 갈라놓는다. 두 번째 징후, 항상 옳아야 한다. 모든 상황에서 옳아야 한다는 강박적 욕구는 융이 불건강한 자아의 위험한 발현으로 인식한 것이다. 융적 심리학에서 어리석은 남성은 이 특성을 일관되게 드러낸다. 그는 명백한 증거가
자신의 입장을 부정하더라도 틀렸다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융이 깊은 불안정에서 비롯된 심각한 심리적 상처라고 본 것이다. 반대되는 관점에 직면했을 때 이 남성은 호기심으로 참여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대응한다. 그의 정체성은 의견과 너무 밀접하게 얽혀 있어 어떤 도전도 실존적 위협처럼 느껴진다. 융은 이러한 사고의 경직성이 취약한 자아 개념을 드러낸다고 관찰했다. 항상 옳아야 하는 남성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불확실한지를 보여준다. 대화에서 이는 진정으로 듣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그는 그들의 관점을 흡수하지 않고 반박을 준비한다. 그는 자주 끼어들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덮어버리며 반대되는 증거를 숙고 없이 일축한다. 어리석은 남성의 논쟁적인 성향은 진실에 대한 진정한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격으로 인식되는 것들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려는 절박한 필요에서 나온다. 융은 이러한 행동이 심리적 감옥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남성은 삶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 메커니즘 중 하나인 실수로부터의 학습에서 스스로를 차단한다. 그 결과 그의 지적 발달은 정체되고 기존 신념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거부한다. 이러한 인지적 경직성은 융이 말한 의식 발달의 정체 상태를 나타낸다. 관계는 이 패턴 아래서 심각하게 훼손된다. 연인, 친구, 동료들은 결국 솔직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멈춘다. 어떤 의견 차이도 방어적인 싸움을 촉발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의 사회적 세계는 점차 그의 관점을 검증해 주거나 차이를 침묵으로 감추는 사람들로만 축소된다. 이러한 메아리방은 그의 지적 무호성에 대한 망상을 더욱 강화한다. 직업적으로도 이 특성은 치명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맹점을 만든다. 항상 옳아야 하는 상사를 부하들이 반박하기 두려워할 때 조직은 귀중한 교정적 피드백을 잃는다. 융이라면 이를 리더십의 그림자 측면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반대 관점을 통합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는 불균형한 결정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진다. 이 패턴이 특히 교묘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감이나 신념처럼 가장되기 때문이다. 사회는 종종 확신의 외양을 보상하며 경직된 의견을 성격의 강함으로 오해한다. 융은 이러한 혼동을 경고하며 진정한 심리적 강함은 새로운 정보와 함께 진화하는 잠정적 진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융적 사고에 따르면 성장의 길은 지적 겸손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현명한 남성은 틀리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교훈임을 이해한다. 그는 교정을 지위의 하락이 아니라 확장의 기회로 환영한다. 이는 모든 상황에서 옳아야 한다는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자존감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융이 말한 대립의 긴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더 큰 종합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반된 생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고 삶의 여정을 통해 지속적인 배움에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가 탄생하는 지점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징후, 자신의 실수를 무시한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능력은 융의 틀에서 심리적 성숙의 초석으로 자리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남성은 자신의 오류에 대한 지속적인 맹목을 보이며 융이 개성화 과정에 심각하게 해롭다고 본 방어적 패턴을 드러낸다. 이는 가끔의 건망증이나 실수가 아니라 개인적 결함을 직면하기를 체계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로서 심리적 발달의 주요 장애물이 된다. 이 패턴은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는 선택적 기억상실을 보이면서 타인의 실패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예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프로젝트가 붕괴되거나 그의 행동으로 관계가 악화되거나 개인적 목표가 만성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때 어리석은 남성은 책임을 다른 곳에 두는 정교한 서사를 만들어낸다. 융은 이를 그림자의 작동으로 인식했는데 이는 자아가 거부한 자기 자신의 측면들이 의식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외부로 투사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행동의 근저에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융이 팽창이라고 부른 것으로 불완전함을 겸허히 인식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자아와의 과도한 동일시를 의미한다. 어리석은 남자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자신이 근본적으로 결함 있는 인간이라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해왔다. 이 잘못된 등식은 견딜 수 없는 심리적 긴장을 만들어내며
그는 정직한 자기평가 대신 부정을 통해 이를 해소한다. 직업적 맥락에서 이 남자는 피드백에 완전히 둔감해진다. 성과 평가는 편향된 것으로 치부되고 고객 불만은 비합리적인 기대 탓으로 돌려지며 마감 기한을 놓친 것은 외부 요인의 책임이 전가된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분석하고 조정하는 전문적 성장을 이끄는 학습의 순환은 실패를 인정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해진다. 그의 경력은 결국 정체되거나 하락하며 다른 이들이 계속 진화하는 동안 그의 기술은 정체된다. 관계 역시 같은 운명을 맞는다. 갈등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인식할 수 없기에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해진다. 사과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진정성을 무효화하는 단서를 달고 나온다. 상처받았다고 느꼈다면 미안하다라는 말이지 내가 한 일에 대해 미안하다가 아니다. 융은 이를 감정적 정직성과 취약성을 가능하게 하는 무의식적, 여성적 측면의 실패로 보았을 것이다. 이 패턴을 특히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 강화적 성격이다. 무시된 각 실수는 다음 실수를 기각하는 선례가 되어 현실과 점점 더 괴리되는 왜곡된 자기상을 만들어낸다. 남자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과 타인이 그를 경험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은 그가 융이 말했을 법한 진실과 단절된 개인적 신화 속에 존재할 때까지 벌어진다. 이 실패의 영적 차원은 융에게 깊은 관심사였다. 그는 실수와 실패를 포함한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이 심리적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자신의 오류를 볼 수 없는 남자는 발달이 왜소한 상태에 갇혀 융이 그림자 속의 금이라 불렀던 것, 즉 부정된 자기 측면을 통합함으로써 얻는 지혜와 힘에 도달할 수 없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융이 능동적 상상이라 부른 것을 개발해야 한다. 즉 자아 보호라는 왜곡된 렌즈 없이 자신의 행동을 정직하게 검토하는 능력이다. 이는 방어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내적 증인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심리적 기술은 저절로 생기지 않으며 의도적인 연습과 종종 치료나 정직한 관계가 제공하는 거울을 필요로 한다. 대안적 경로인 실수를 계속 무시하는 길은 영원한 반복의 삶으로 이어진다. 어리석은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공모해 방해한다고 의아해하며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지만 그 공통 분모가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결코 인식하지 못한다. 융은 이를 비극으로 보았을 것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자기인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잠재력을 온전히 살지 못한 삶이다. 네 번째 징후는 자만을 용기와 혼동하는 것이다. 융의 심리학적 틀에서 진정한 용기와 과장된 자만을 구별하는 것은 핵심적인 발달 과제다. 어리석은 남자는 취약한 자아의 방어성을 진정한 용기로 착각함으로써 이 시험에 지속적으로 실패한다. 이 혼동은 단순한 의미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을 수반하는지에 대한 깊은 오해를 드러내며 그가 진정한 심리적 강함에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융이 이해한 진정한 용기는 정직함과 취약성으로 자신의 내적 두려움과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남자가 보이는 것은 모조품이다. 그것은 용기로 위장한 부서지기 쉬운 자만으로 실제로는 용기의 장애물로 기능한다. 이 남자는 약해 보인다고 믿기 때문에 사과를 거부한다. 그는 부드러워 보일까 두려워 무의미한 대립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완고함을 신념과 혼동하기 때문에 증거가 이를 반박한 지 오래인 해로운 입장을 고수한다. 융은 이러한 행동을 심리적 진실보다 자아 보존이 우선되는 미성숙한 성격 구조의 증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이 혼동은 취약성을 다루는 방식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진정한 용기는 인간적 연결과 성장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취약성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만을 용기와 혼동하는 남자는 취약성을 적대적 영역으로 취급한다. 그는 불확실해 보이거나 틀렸거나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정교한 방어를 구축한다. 이러한 방어 구조는 막대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동시에 그를 진정한 관계와 자기인식에서 차단한다. 직업적 환경에서는 필요한 때 질문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나타난다. 지식의 공백을 인정하기보다 그는 허세와 과시로 일관하며 결함 있는 토대 위에 프로젝트가 쌓이면서 연쇄적인 문제를 만들어낸다. 동료들은 그의 보고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자아 보존을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융은 이를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진정한 존재를 압도하는 상태로 규정했을 것이다. 관계는 연결보다 오름이 우선되는 전장이 된다. 어리석은 남자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공격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공격을 구별하지 못한다. 건강한 의견 차이는 그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존재론적 위협으로 변하며 과도한 방어 반응을 요구하게 된다. 배우자, 친구, 동료들은 그의 취약한 자만을 다루는 데 지쳐 결국 그를 점점 더 고립된 상태로 남긴다. 융은 이러한 패턴이 종종 부적합함이나 수치심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약함을 드러내면 처벌받거나 실수를 비웃음당했던 소녀는 보상적 자만 구조를 발달시키고 그것이 성인기에 굳어버린다. 적응적 반응으로 시작된 것이 부적응적 경직성으로 변한다. 상처와 성장을 모두 막는 영구적인 갑옷과 같은 심리적 등가물이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융이 자아의 죽음이라 부른 것이 필요하다. 경직된 자기 개념에서 정체성을 분리하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다. 남자는 실수를 인정하거나 불확실성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 전환은 종종 일종의 심리적 항복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강함에 지친 연기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현명한 남자는 진정한 용기가 자만의 혼란스러운 이들에게는 부드러움처럼 보일 수 있다는 역설을 이해한다. 그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설 때와 새로운 이해에 따라 물러설 때를 안다. 그는 강함이 경직된 자기 보호가 아니라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포함한 자기의 모든 측면을 통합함으로써 생겨난다는 것을 인식한다. 융은 이를 개성화, 즉 심리적으로 온전해지는 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다섯 번째 징후는 침묵과 성찰을 경멸하는 것이다. 침묵과의 관계는 심리적 발달에 대한 깊은 진실을 드러낸다. 융은 어리석은 남자가 고요함과 내성에 대한 지속적인 혐오 패턴을 보인다고 관찰했다. 이는 단순한 활동 선호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가 싹트는 심리적 공간을 견디지 못하는 근본적 무능력을 나타낸다. 어리석은 남자는 모든 순간을 소음으로 채운다. 끊임없이 말하는 외적 소음이든 끊임없는 산만함이라는 내적 소음이든 이러한 혐오는 대화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자력 깊은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성찰적 멈춤은 그에게 견딜 수 없게 느껴진다. 그는 끼어들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덮어버리며 종종 가치가 거의 없는 말로 침묵을 급히 채운다. 융은 이를 보상행동, 즉 정적 속에서 떠오를 수 있는 자기 정신의 내용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 전략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침묵을 회피하기 위한 전례 없는 도구를 제공했다. 어리석은 남자의 끊임없는 스크롤, 채널 전환, 팟캐스트 재생은 이전 세대의 회피 기법과 동일한 심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융은 이를 심리적 통합과 성숙을 가로막는 자기인식으로부터의 도피라는 고대의 문제가 현대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했을지 모른다. 직업적 맥락에서 이는 지속적인 집중을 요구하는 깊은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어리석은 남자는 과제 사이를 옮겨 다니고 알림을 강박적으로 확인하며 질 높은 사고를 만들어내는 집중의 침묵을 회피한다. 깊이는 성찰에 대한 편안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의 산출물은 피상적인 경향을 띈다. 그는 아직 발달하지 못했다. 융은 이것을 초월 기능을 작동시키지 못한 실패로 보았을 것이다. 초월 기능이란 내적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역량이다. 관계 역시 이와 같은 패턴 아래에서 고통을 받는다. 친밀한 연결은 말 너머에서 진정한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는 편안한 침묵을 필요로 한다. 성찰의 공간을 견디지 못하는 남자는 깊은 이해가 아닌 피상적인 교류로 특징 지어지는 관계를 만들어낸다. 그의 파트너들은 종종 진정으로 보아지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일방적으로 말만 들려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그의 끊임없는 언어화가 더 조용한 형태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율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융은 이러한 혐오가 종종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했다. 침묵 속에는 검토되지 않은 삶이 담고 있는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 인정되지 않은 그림자, 의미와 목적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이 존재한다. 끊임없는 소음을 유지함으로써 어리석은 남자는 이러한 도전적인 심리적 내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온전함에 필요한 통합 과정을 막는다.
이 패턴은 융이라면 즉각 알아보았을 영적 빈곤을 만들어낸다. 지혜 전통 전반에 걸쳐 침묵은 더 깊은 자각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으로 이해되어 왔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남자는 이러한 경험의 차원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한다. 그의 영적 삶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은 지적인 추상에 머물 뿐 진정한 영적 경험이 종종 출현하는 고요한 공간을 회피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현실이 되지 못한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더 긴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침묵을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초기의 불편함, 질주하는 생각, 감정적 동요, 혹은 실존적 불안은 바로 어리석은 남자가 그동안 회피해왔던 것들이다. 이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 불편함을 통과하는 것이 융이 개성화의 필수적이라고 본 심리적 성숙의 시작을 이룬다. 대안적인 길, 즉 침묵으로부터 계속 도망치는 길은 점점 심리적 분열로 이어진다. 성찰의 공간이 없으면 경험은 통합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지혜는 발달하지 못하고 남자는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반응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융은 이를 비극으로 보았을 것이다. 전적으로 표면에서만 살아가며 내적 세계와의 사려 깊은 관여를 통해 진정한 자아가 출현하는 깊이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 삶으로 말이다. 여섯 번째 징후는 그를 반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이다. 상반된 관점과 생산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심리적 성숙의 핵심 표지다. 융은 어리석은 남자가 자신의 기존 신념에 도전하는 정보, 관점, 경험에 직면했을 때 일관되게 회피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관찰했다. 이는 단순히 편안한 생각을 선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성장과 통합을 막는 근본적인 발달 정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회피는 여러 영역에서 나타난다. 지적 삶에서 어리석은 남자는 자신의 견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메아리방을 만든다. 그는 상반된 관점을 걸러내기 위해 뉴스 출처, 사회적 관계, 정보 흐름을 세심하게 선별한다. 융은 이를 인지적 불협화음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취약한 자아 구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로 인식했을 것이다. 피할 수 없이 도전적인 정보와 마주했을 때 그의 반응은 이 패턴 아래에 놓인 심리적 미성숙을 드러낸다. 그는 반대 견해의 실질적 내용과 씨름하기보다는 그 출처를 공격하거나 동기를 의심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사용해 진지한 고려 없이 배척한다. 융은 이를 그림자 투사로 규정했을 것이다. 자신의 저항을 검토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악의나 어리석음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관계에서는 이것이 비판이나 피드백을 진정으로 들을 수 없는 무능력으로 나타난다. 어리석은 남자는 아첨꾼들로 자신을 둘러싸거나 타인을 위협해 침묵하게 만든다. 파트너나 친구, 동료가 상반된 관점을 제시할 용기를 낼 때 그는 방어, 분노, 혹은 완전한 철수로 반응한다. 그 결과 관계는 피상적으로 남는데 진정한 연결은 차이를 정직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직업적 성장 역시 이 패턴 아래에서 정체된다. 어리석은 남자는 멘토링, 건설적 비판, 대안적 방법론에 대한 노출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한다. 자신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입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기술은 이른 시기에 정체된다. 융은 이를 초월 기능의 실패로 보았을 것이다. 즉, 상반된 관점을 더 높은 종합으로 통합하고 지속적인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역량의 실패다. 이 패턴이 특히 파괴적인 이유는 대안에 대한 노출을 체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지적, 경험적 빈곤을 초래하면서도 확실성의 환상을 키운다는 점이다. 어리석은 남자는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의 관점이 우월하다고 믿는다. 이로 인해 융이 개성화 과정에 반한다고 보았을 점점 더 협소하고 경직된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다. 이러한 패턴의 심리적 기원은 종종 모순이 수치심이나 거절을 촉발했던 초기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연스러운 질문이 처벌받았던 소녀는 성인이 되어 비슷한 고통을 피하기 위한 적응 전략을 발달시킨다. 자기 보호로 시작된 것이 굳어져 심리적 성장과 진정한 연결을 궁극적으로 막는 경직된 회피가 된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융이 말한 심리적 용기를 개발해야 한다. 인지적 불협화음에 동반되는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성장이 종종 상반된 생각이나 경험 사이의 긴장에서 바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발달 단계는 모순을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도 견딜 수 있도록 자아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반대로 현명한 남자는 의도적으로 상반된 관점에 노출되기를 추구한다.
그는 그것들이 자신의 이해를 정교화하고 심리적 복잡성을 발달시키는 데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융은 이를 대극에 대한 의식적 관여, 즉 회피해야 할 위협이 아니라 생성적인 긴장으로서 역설과 모순을 붙잡으려는 의지로 설명했을 것이다. 7번째 징후는 그가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융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는 외적 인정과 심리적 통합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어리석은 남자는 사적으로는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승인과 확인, 인정을 구하는 역설적인 패턴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불일치가 아니라 융이 진정한 자아 형성의 장애물로 보았을 깊은 내적 분열을 드러낸다. 이 패턴은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 어리석은 남자는 성격이나 지능, 성취를 비밀스럽게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으려 애쓴다. 그는 유치하다고 느끼는 농담에 웃고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동의하며 존경하여 본받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조정한다. 융은 이를 내적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외적 인정은 결여된 자존감의 대체물이 된다. 직업 환경은 종종 이러한 경향을 증폭시킨다. 어리석은 남자는 무능하다고 여기는 상사를 아첨하고 자신의 일은 깎아내리면서도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며 스스로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체계 안에서 지위를 추구한다. 이는 융이 영적 타락이라 불렀을 법한 심리적 부조화를 만들어낸다. 즉, 외적 인정이 내적 가치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점진적인 통합성의 침식이다. 소셜미디어는 이 패턴이 번성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 어리석은 남자는 대면 상황에서는 개인적 판단을 무시할 익명의 대중으로부터의 지표를 강박적으로 추적한다. 그는 사적으로는 자신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청중에게 어필하도록 설계된 페르소나를 만든다. 융은 이를 페르소나의 팽창으로 보았을 것이다. 사회적 가면이 지나치게 지배적이 되어 진정한 자아를 질식시키는 상태다. 이 패턴이 특히 파괴적인 이유는 자존감을 부식시키기 때문이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정을 구하는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판단조차 스스로에게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는 감소하는 자기 신뢰가 그 출처와 상관없이 외적 인정에 대한 의존을 더욱 키우는 피드백 루프를 만든다. 그 심리적 기원은 종종 자기 가치 형성의 발달, 실패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관되지 않거나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소녀는 자기 승인 대신 외적 승인이 필요해지는 적응 전략을 발달시킨다. 생존 기제로 시작된 것이 심리적 성숙을 가로막는 습관적 지향으로 굳어진다. 관계는 이 패턴 아래에서 깊은 타격을 입는다. 어리석은 남자는 진정한 관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인정만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끌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이러한 연결은 의도적으로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깊이는 취약성과 판단을 요구하며 이는 인정의 공급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트너들은 결국 그 밑바탕에 깔린 경멸을 감지하게 되고 갈등이나 철수의 순환이 만들어진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표명된 가치와 인정 추구, 행동 사이의 간극에 대해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직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융이 내적 권위라고 불렀을 것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 지표가 아니라 개인적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발달 단계는 자신의 분별력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동시에 타인의 승인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 반대로 현명한 남자는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로 조언과 피드백을 구한다. 그는 그들의 판단, 성격, 전문성이 자신의 진정한 존경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 관점을 소중히 여긴다. 융은 이를 심리적 합치성, 즉 자신의 가치와 관계 사이의 정렬로 설명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열된 연기가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들로부터만 인정을 구하는 법을 배우는 남자는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는 의식과 무의식의 측면을 점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온전해지는 과정이다.